네,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눈 깜짝한 사이에 열흘이 지나버렸습니다. 상기 펠로분들 입장하셔서 제가 이제 매주 라이브 방송으로 투자 공부 커리큘럼 진행도 하고 또 경영적으로 필요한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벨리 플랫폼에 써오고 있는 칼럼 중에서 전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유해 드릴까 싶습니다. 칼럼 초반부에는 제가 어떤 매매를 하고 어떤 포지션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스킵을 하고요.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과잉 공급 과소 수요 속에서 그 불균형을 전쟁 수요가 채울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세 가지 요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쇼어링. 제가 이전 칼럼에서 여러 번 다뤘는데 현재 중국은 부동산을 잡고 국내 수요를 진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내부 과잉 공급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알리와 테물 또한 덤핑은 그로 인해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마저도 전 세계 기업들을 불러들여서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부추기고 있고 제조업 강국이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G2가 서로 생산을 하려고 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과잉 생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양극화입니다. 이미 08년도부터 버냉키가 진행한 양적 완화와 부의 효과를 통한 경기 진작은 양극화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왔고 최근 AI의 급격한 발전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이미 미국을 보면 상위 1%가 전체 부의 30% 이상을, 상위 10%가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옥스포드 연구에 따르면 상위 1%는 이미 2016년 기준으로 나머지 99% 부를 추월했다고 하죠. 특히 최근 21년, 22년의 경우는 1%의 부자가 나머지 99%에 비해서 2배 가까운 부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부가 100배가 되었다고 해서 소비를 100배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의 양극화는 수요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요인은 미중 패권 전쟁과 중상주의입니다. 2000년대 초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세계는 상대국과의 관계를 포지티브성으로 바라보고 분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 하에 반세계화 흐름과 서플라이 체인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상대국에게 관세를 때려서라도 제로섬 게임 혹은 패권을 위해 네거티브섬 게임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벨리의 훈련 과정 중에 이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의 1회차에서는 경제 사상사를 정리하면서 20세기 전반의 매크로 역사를 1시간 정도에 훑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 매크로를 실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계속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1회차에서 우리가 배우지만 상대국과의 무역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고 관세를 때리고 누가 더 많은 금을 가져가느냐 경쟁을 하던 시기에 사상적 토대로 작용한 중상주의는 결국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인 물건을 많이 파는 게 부국 강병의 길이라 생각하니 자꾸만 과잉 공급 과소 수요로 이어지게 되고 각국이 차례차례 궁핍화되며 정치적인 양극화가 생겨나고 전쟁을 통해 과잉 공급이 해소되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교훈을 바탕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했던 것 중 하나가 마셜 플랜이었습니다. 동맹국의 국제 원조를 해줌으로써 미국 외부의 시장을 키워야 미국의 물건을 팔 수요도 창출된다는 교훈을 얻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한 세기 전 교훈을 망각한 채 또다시 패권을 위해 과잉 공급 과소 수요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섬뜩한 생각인데요. 전 어쩌면 트럼프가 유럽이나 아시아에서의 전쟁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잘만 이루어지면 미국의 거대한 재정 부채라든지 달러 지위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쟁을 바란다까지는 과도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전쟁을 적극적으로 바라진 않더라도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의 이익이면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동맹국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각국은 재무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철수하게 되면 그 공백은 한동안 상당히 취약한 상태일 겁니다. 현재 유럽 내에서도 트럼프의 친러시아 행보 때문에 나토가 해체될 거라는 우려가 줄을 잇고 있는데 실제로 해체되지 않더라도 유럽 국가들은 앞으로 계속 재무장 움직임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결론 지으려는 모습이 꽤나 우려스러운데요. 물론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진핑에게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트럼프와 비즈니스 조건만 잘 맞으면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환상이 아닐 것 같은 것이 더욱 문제겠죠. 그리고 언젠가 벨리 플랫폼의 스튜디오 벨리 코너에서도 우리가 다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무력 도발 사태 가능성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점점 커져가는 전 세계적인 과잉 공급과 과소 수요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 속의 군비 경쟁 흐름은 진심으로 여러가지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전쟁 리스크에 대해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시황으로 돌아가서
2025년도 상반기에 대한 중장기 뷰를 한번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3기 fellow 모집은 저희가 오픈한 지 2주 만에 저희가 모집하려던 인원수가 다 찼습니다. 정말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환불률이 꽤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2기 때보다도 낮은 2.6%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곧 모집 마무리하고 기수제 폐지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 한 100명, 150명 정도는 더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오픈해 두었는데 이제 며칠 내로 마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